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 삼성전자 분위기 좋습니다. SK하이닉스도 예, 분위기 좋습니다. 오늘 금요일 이번 주 마감, 이번 주 아주 깔끔하게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시점에서 방향성, 지금 이제 환율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방향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또 명쾌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많은 정보, 많은 소식이 동시에 교차되면서 약간 또 불안해할 수도 있는 그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일단 여러분 그 근거, 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지 그 자료 데이터가 바로 이거 하나로 그냥 저는 결정된다고 봅니다. 자, 5월달, 예, 지금 5월 한 달간 인버스가 뭐냐면, 예,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배, 예, 2배. 그러니까 빠지면 2배 먹겠다 이겁니다. 그쪽으로 지금 가 있는 쪽 투자자들이 뭐냐면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빠지면 나 먹을게 이렇게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훨씬 더 많다, 코스피에서. 그래서 보시면 거의 개인 투자자들이 거의 5월 한 달간 인버스 쪽에 하락하는 쪽으로 코스피 쪽에 베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외국인들은 상승에 베팅을 했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의 마인드를 가진, 예,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들의 마인드를 가진 뭐 그분들이 뭐 애널리스트가 됐든 정치 전문가가 됐든 근데 그런 분들도 포함해서 다 지금 하반기에 안 좋다, 안 좋은 것만 보면 안 좋은 게 많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자료로 나오고 있는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 지수가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지금 2600선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죠. 오늘도 2600 거의 지금 다 왔는데 이 역발상 투자에 나선 이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여기서는 빠질 수밖에 없어, 빠질 거야, 침체가 온다는데 이러면서 지금 예, 증시 하락에 베팅을 하고 있는데 증시는 계속 올라가고 있죠. 저는 오히려 개인 투자자분들이 인버스 말고 이제는 뭔가 갈 거야 하고 오히려 한쪽 방향으로 몰리면 주식시장은 오히려 조정을 좀 받을 수도 있다는데 지금 현재 개인들의 많은 분들이 하락으로 베팅하고 있고 삼성전자를 팔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주식시장은 버티거나 더 갈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예, 높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상당히 지금 중요한 변곡점에 와서 제가 이걸 좀 보여드리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원달러 환율이 1320원이 어떻게 보면 맥라인이거든요. 제가 선을 쭉 껐는데, 예, 선이 이렇게 고르지 못한 건 여러분 이해 부탁드립니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이런 것보다. 자, 보시면 이 1320원 여기가 고점 앞에 하다가 돌파하고 제가 V자 했는데 돌파해서 쌍봉이라고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쌍봉 찍고 이제 저는 이거 쌍봉으로 봅니다 하고 찍었는데 자, 맥라인 딱 1320 한 2원 정도 돼요. 1320원 여기 이 선에서 보면은 이 선에서 이제 등락이 좀 중간 나름 이제 맥라인 이걸 이제 깨고 완연히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왜 지금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는지, 왜 추세적으로 이게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 원달러 환율이 이제 내려가면 주가는 어떻게 된다? 상승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장은 6월장, 7월장 긍정적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아니면 최소한 빠지지 않는다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그 핵심은 뭐다? 예, 원달러 환율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그림을 그리고 가시면 된다,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예, 지금 연준이 이번 FOMC 회의에서 금리를 5.25%로 5.25에서 뭐 5.50%로 25bp 올릴 확률이, 금리 올릴 확률이 20%예요. 20%. 최근 한때 70% 안팎까지 갔다가 다시 떨어진 겁니다. 이제 이런 내용이 이제 계속 퍼지면서 간밤에 뉴욕 증시도 일제히 상승을 했죠. 물론 그 부채 한도가 통과한 부분도 있지만 가장 큰 근거는 뭐다? 예, 금리를 이제
더 이상 안 올리겠다. 이제 금리 동결로 가면, 금리 동결이 뭡니까? 양적 완화죠. 예, 양적 완화가 되니까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돈이 신흥국으로 가겠죠. 신흥국으로 가면 원달러 환율이 내려오고, 신흥국으로 돈이 가면 당연히 삼성전자에게 저는 긍정적인 소식이다.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달러 인덱스도 보시면 지금 달러 인덱스가 103.56인데요. 보시면, 예. 이걸 보세요. 달러 인덱스가 최근에 이렇게 내려오면서 고점이 내려가는 모습이죠. 최근에 고점이 계속 내려가는 모습인데, 달러 인덱스도 이제, 지금 금리가 동결되면서, 예, 이 빨간색 화살표 방향처럼 내려갈 수밖에 없는, 예, 구조로 가고 있다. 여러분들께서,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요거는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가 미국의 이제 금리 동결이, 예, 이제 양적 완화로 인해서 이제 신흥국으로 돈이 간다. 그래서 이제 원달러 환율이 우리가 1,300원에서 1,200원대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뭐냐면, 그 미국의 금리만 가지고 이게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금리만 가지고 가능하지 않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수출이 잘 돼야 돼요. 예, 수출이 잘 돼서 외국에서 달러가 또 들어와야, 예, 우리 원달러 환율이, 예, 1,200원대, 많게는 1,100원대까지 갈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수출의 상당 부분은 누가 차지하고 있습니까? 예, 중국 경기, 예, 중국의 어떤 경기가 소비가 좋아져야지만이 우리나라가 수출이 잘 되죠. 최근에 이제 중국 무역 적자 나고 이런 이유가 있는데, 다시 말해서 반도체 수출이 잘 돼야 됩니다. 중국에 지금 수출하는 거 없어요. 거의 없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 수출인데, 지금 이 원화가 어깨를 펴지 못하는 데는 이 무역 적자가 사실 가장 크게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 적자가 353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지난 1월 달 무역 적자가 125억 달러에 달했고요. 차츰 지금 좋아지고는 있습니다. 차츰 좋아지고는 있는데, 어쨌든 미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마무리 단계에 이제 돌입하면서 달러화 가치가 하락하고는 있지만 원화 가치가 상승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제 수출인데요. 저는 이 수출 부진이 올 하반기, 적어도 4분기에는, 늦어도 4분기에는, 전 3분기부터 보는데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자, 제가 이제 금리 부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수출 부분인데, 자, 최대 수출국인 중국으로부터의 수출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주요 수출품인 반도체 시장이 활기를 띨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 그 근거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예, 1,200원대까지 하반기에는 저는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자, 근거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중국이 최근 들어서 이제 재고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어요. 중국이 지금 엄청나게 많은 쌓아놓았던 재고가 일부 제품군에서, 반도체가 중간재니까 이제 재고가 거의 마무리 단계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중간재인 반도체를 사겠죠. 그래서 지금 재고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9월 달에 있습니다. 자, 아시안 게임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부양책도 쓰고 여러 가지 또 그런 분위기라든지 이런 또 시진핑 같은 경우에 또 밖에 또 얼굴도 내비치면서 또 이런 것도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시안 게임이 일어나면서 또 관광객들도 많이 가고 여러 가지 또 중국이 그런 어떤 쌓여있던 재고가, 예, 싹 빠져나갈 그런 여러 가지 분위기가 좋다. 첫 번째 재고, 그다음 아시안 게임.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다시 이제 금리인데, 미국이 금리를 동결을 하면 지금 중국에 가장 크게 차지하는, GDP에서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게 뭡니까? 부동산이죠. 자, 여러분, 우리나라 부동산이 최근에 이렇게 안 좋은 이유가 뭡니까? 금리가 높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대출을 해서 집을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그래서 부동산은 무엇에 가장 영향을 받는다? 예, 금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겠는데, 미국이 금리를 동결하면 중국이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카드가 많이 열리게 되죠. 그러면 중국이 이제 금리 인하를 하면서 부동산 경기 부양을 본격적으로 시킬 수 있다. 그러면 중국 GDP의 30%를 차지하는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면 중국의 소비가
살아난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어떻든 간에 저는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면서 환율이 1200원대로 안정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는 좋아지고 실적 장세에 굳히기가 들어간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